자, 이어서 합시다. 앞선 영상 녹화를 35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책임윤리까지만 할게요. 6번인가? 자연법, 비무론, 공리주의, 사회개혁, 덕윤리, 배려윤리 7번이에요. 자, 이 책임윤리라는 것은 막스 베버라는 아저씨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이 막스 베버가 윤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또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면 칸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칸트가 전형적인 심정윤리예요. 이 심정윤리는 동기를 중시합니다. 동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칸트는 결과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칙을 따르라고 해요. 내가 의무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칸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데 결과는 고려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동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게 책임윤리예요. 아무리 동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책임윤리입니다. 이 책임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아저씨도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잘 배워놔야 돼요. 우리가 이 윤리라는 수업, OT 말고 첫 시간 수업을 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윤리학이 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 윤리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해졌다 라는 거 배웠죠.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바로 요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스 요나스. 그래서 이 요나스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요나스는 이 현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윤리학은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공포의 발견술, 공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참 인간은 그렇죠. 내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을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알아요. 부정적인 결과를 너무 쉽게 예측하거든요. 내가 마트에서 뭔가 성실하게 질서에 맞게 사용할 때 뭐가 일어날지 뭐 굳이 신경 안 쓰죠.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라는 걸 너무나도 쉽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측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스에게 있어서 이 인간은 굉장한 특징을 가져요. 인간은 책임의 주체예요. 인간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이 길을 걸어가다가 앞을 잘 안 봤어요. 앞을 잘 안 봐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혔어요.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찌그러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그 재물을 손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멧돼지가 차를 들이받았어요. 뛰가다가. 멧돼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안 하죠.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시게 불어가지고 차를 덮쳤어요. 차가 뽀사졌습니다. 나무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안 하겠죠. 물론 그럴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 뽀삐가 개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개가 이 차를 박치기를 해서 뽀샀어요. 개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는 못하지만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가 볼라져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동물한테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아마 오늘날 집에서 개를 키우는 집이 많을 텐데 집에서 개를 키운다고 해봅시다.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우리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외출하고 오니까 거실 한가운데다 똥을 싸질러 놓고 소파를 물어 뜯어 놓고 내 책을 물어 뜯어 놓고 온갖 지랄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개를 앉혀다가 야, 이 개야, 응?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빨리 정신 차리고 가서 치워. 걔한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까? 못하죠. 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거실에 똥을 싸질러 놓고 소파를 불어 뜯어 놓고 그러면은 욕을 태베이 들어먹고 치우겠죠. 왜냐?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스가 봤을 때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알겠죠? 인간만이. 동물한테 요나스는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책임질 수 없어요. 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요나스는 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대상은 인간,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국한됐어요. 그런데 요나스는 이 인간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인간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요나스는 이 인간이 존속해야 되는 것은 당위다라는 이야기예요. 인류 존속의 당위. 인간은 계속 존재해야만 돼요. 왜 인간은 존재해야만 하느냐? 인간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도 책임을 누군가는 질 테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세대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 쓰고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후손한테 물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는 인류 존속을 위해서라도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자연은 필요하죠. 자연이 없으면 인간 존재할 수 없어요. 자연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자연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녀요.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자연은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한테 요새 인간 좀 살기 힘드니까 비 좀 내리게 해주고 날씨 좀 좋게 해주세요. 안 해주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러한 거죠. 자연은 인간을 책임지지 않지만 인간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책임져야 된다. 알겠죠? 예견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인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분노할 것인가, 부모님이 얼마나 분노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다면 책임져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바뀌어야 되는 법 중에 한 개가 주치경감이죠.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먹은 것은 본인의 판단이죠.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주사는 본인이 파악해야겠죠. 술을 먹으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 기억이 필름이 나간다. 라는 걸 안다면 술을 자제해야죠. 그런데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죠. 예측 가능한 거죠. 책임져야 되죠. 요나스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막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잡아가가지고 내 몸속에다 알코올을 주입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내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두 글자가 빠졌어요. 요 말이 빠졌죠. 모든 빠졌어요. 그 정도까지 엄격하게 요구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서야 되죠. 그런데 빨리 마음이 급해서 빨간불인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자, 빨간불인데 신호를 위반했다. 사고가 날 수 있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예측 가능하죠.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10대 중과실이에요. 신호 위반. 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신호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멀쩡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신호 잘 지키면서 전방 주시 잘 하면서 가고 있는데 밤이에요. 밤인데 내가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길바닥 위에서 어떤 행인이 술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치웠어요.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되게 놀라운 순간들이 많은데, 자,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차가 보이죠? 그런데 여기 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요. 시검했습니다. 몰랐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이 차에 가로막혀서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사고는 안 났어요. 굉장히 놀랐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내려서 가야 되는 횡단보도가 있죠. 그 구분 좀 제발 잘 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측을 못했지만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을 쳤다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 전방 주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나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인간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지자.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인간, 지금 살고 있는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예측 가능한 거 모두 책임지자. 근데 예측 못했다 할지라도 인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지자. 책임 누가 말했나? 요나스가 말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 온라인 계약 시기에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책임도 결국 여러분에게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 학습 태도를 가집시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끝을 냅시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